이번엔 통역병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의혹도 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 논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욕적인 단어나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병가를 봐도 그렇고 청원휴가를 봐도 그렇고 그 사이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나요?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동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 아들 통역병 선발 압력이 있었다. 이런 새로운 의혹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관련 녹취를 들어보시죠. 제가 만약에 제가 인발부돼서 만약에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네, 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예.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내라는 그 이제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막 부하들한테 하고 했는데. 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제공한 녹취 들으셨는데 먼저 이동훈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이 카투사 부대의 이 대령이 여기저기서 지금 청탁을 받았다, 지금 이런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은 휴가 관련해서 뭔가 좀 부당한 청탁을 하고 그 효과로 그 병가가 길어지거나 병가 허락을 받았다는 점에 국한이 돼 있었는데 예. 지금 말하는 통역병은 설사 그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가진 않았지만 네. 만약에 그 통역병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면 단순히 휴가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전체에 대해서 예. 추미애 장관 측에서 군에 여러 가지 청탁을 넣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고 또는 그런 기본적인 의혹에 더해서 사실 지난주까지는 그런 의혹이 없었습니다만 추 장관이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거의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예. 동부지검도 그런 진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동부지검도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정권 전체의 어떤 부도덕성이나 어떤 거짓말 논란으로 가면서 이 사건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통역병으로 선발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카투사 그 2사단 그 소일병까지 포함해서 2사단 인원들을 지원원 애들 다 집합시켜 놓고 예. 제가 거기서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일 복귀한다. 또 문재인을 손들어 봐도 없기 때문에 뽑기로 해서 제가 떨어뜨렸죠. 이거는 그래서 안 갖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고. 네, 제비뽑기로 선발을 한 후에도 또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이 거론이 됐는데 국회 연락단 소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도 사실을 밝히려면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필요한데 방금 전에 이동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은 과연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그 진술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없었다라고 얼마 전에 확인을 해줬었잖아요. 장관님께서 뭐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게 그런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거 확실하냐, 객관적인 물증으로 그거 입증할 수 있냐라고 검찰 수사관이 반문을 했고 예.
사실 뭐 객관적인 물증으로 그걸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조사에 안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검찰 수사관이 이게 수사 내용의 조서 기재 여부를 유도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잘 될 것인지, 수사기관의 수사하는 과정이나 결과는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예.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가운데 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에서는 의혹을 잠재우겠다면서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는데 이게 그다지 의혹을 잠재우는 효과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 기록 공개로 네. 그 진료 기록이 맞다면 네네. 어쨌든 무릎에 이상은 있었다. 네. 그다음에 삼성병원에서 무릎 수술은 있었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병가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예.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없이.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병가부터는 이게 두 번째 병가부터 가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요양심사 절차라고 하는 군의관이 포함된 그 위원회의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서 두 번째 병가부터 가야 되는데 예. 그게 과연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병가 그다음에 세 번째 개인 휴가를 쓰는 것들이 제대로 된 절차와 사전 승인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진단서 있다, 그다음에 수술을 받았다,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지금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누가 휴가 처리를 했는지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이 당직 사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복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안다 이러길래 뭐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다 이러길래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7이라고 하길래 이제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당 당대표니까 이제 내가 알기로는 그 당대표가 직접 전화했다. 엄마가 당대표는 이제 휴가도 이제 뭐 이복귀 해도 이제 뭐 처리되는구나 그렇게 뭐 말이 있었죠. 이 당직 사병이 휴가 처리를 지시한 대위 군복의 당시의 진술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별세 부대 마크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25일 날 그 복귀를 하지 않아서 당직 사병이 전화하니까 저 부대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한 2, 30분 있다가 어떤 대위가 와가지고 예. 휴가 처리됐으니까 그냥 그 미복귀 신고하지 말고 휴가로 처리해라 했다는데 과연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네. 이전에 그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던 혹시 A 대위가 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저 대위인 건지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 A 대위가 아니라 또 다른 대위인데 이 사람이 와서 휴가를 이제 처리를 했다는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이렇게 처리했나? 그럼 우선 소속이 어디냐 했는데 당시 당직 사병이 부대 마크에 별 3개가 있었다. 이거는 예. 이제 육군본부의 그 부대 마크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게 맞다면은 아마도 그 용산에 있는 미8군 지원단 우리 카투사 부대에 파견 나와 있는 육군본부 장교일 가능성도 있고 혹시라도 그 부대가 아니면은 지금 군 내에서는 의정부에 있었던 그 서일병이 근무했던 부대 근처에 그 헌병단이 있는데 예, 예. 헌병단 소속일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당직사병이 본 것처럼 별 3개가 맞다면 일단 그 육군 본부 소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휴가 연장을 위해서 그 보좌관이 그 A대위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거 말고 예. 또 다른 청탁이 누군가로부터 육군 본부로 와서 육군 본부에서 서일병이 근무했던 부대로 가서 휴가를 연장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러니까 아까 통역병을 위한 어떤 국방부나 미8군 지원단이나 이런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휴가 지금 논란이 되고 휴가에 따른 보좌관의 전화라든지 이런 거한 플러스 또 다른 라인에 어떤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갈수록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목소리를 들었던 이 당직 사병, 이 사람은 이 추 장관 아들과 본인이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추 장관 아들 측에서는 통한 사실도 없고 이 사람은 N차 정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과거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직 사병은 또 나는 25일 날 당직이 선 게 맞다 이러면서 증거 자료까지 제출을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우선 카투사의 인력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예.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 소대나 한 중대에 카투사 사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소대나 한 중대마다 카투사 대장이나 하사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각각의 단위 부대는
거기 있는 카투사 중에 선임, 그러니까 병장이 되겠죠. 예. 병장이 관리하고 그 부대 대대 전체를 이제 어떤 하사관이나 장교가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한 그 당직 사병은 그 서일병하고 같은 소대나 중대에 근무했던 그 병사는 아니고 그거를 총괄하는 대대 본부에 아마 근무했던 그 사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그 서일병과 함께 근무했던 선임병장이 대대로 이제 병력을 보고하면서 우리 부대에 결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같이 근무했던 그 병사도 그 서일병한테 전화했다는 그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대대 전체를 담당하는 그 카투사 그 당직 사병도 전체를 총괄하는 그 병사로서 또 확인 전화를 한 거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서일병 변호사 측에서는 아마도 서일병의 얘기를 듣고 전화 안 했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만 그렇다면 서일병의 진술이 확실한 건지 아니면 그 당직 사병의 진술이 확실한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당직 사병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시에 자기가 그 복무했던 그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그 투지폰으로 전화했던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메신저를 통해서 당일날 당직을 쓰고 추미애 대표 아들 휴가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 날짜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소급해서 쓸 수 있는 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당직 사병은 어떤 이제 증거를 갖고 말하는 것 같고 지금 서일병이나 서일병 변호사 측은 일단은 주장만 있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아침에 또 이것에 대해서 엄마 찬스라고 비판했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을 그냥 내버려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사병 월급 및 몇 푼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입니다.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특혜상 황제 공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뷔더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법치 모독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야당의 문제 제기나 그 공세가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당은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자기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물론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가 정확한 사실이다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은 송갑석 의원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이 야당의 의혹 제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으로 보시나요? 글쎄, 일단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이라든지 국민들이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본다면 송 의원께서 저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오히려 납득이 안 가는. 그런가요? 아니 일단 지금 이 서모 병사가 이게 복귀를 안 해가지고 탈영 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당시 당직 병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문제가 지금 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보면은 뭐 이게 통역병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뭐 전화들이 왔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사실은 전직 군 고위 장교들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직 군 장교들이 무슨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고 무슨 원한관계가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상식을 가지고 본다면 그 장교들의 증언이나 진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사실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큰 틀에서 이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큰 비판에 이게 추미애 장관이 직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 장관께서 지금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계시는지 못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부간에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국민들의 보편적인 어떤 상식과 이걸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의문 제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본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직접 보시죠.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문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서 국회를 빠져나갔는데 물론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 이동훈 위원님 네. 사실 추미애 장관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 녹취가 공개된 뒤로는 침묵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적어도 오늘 아침에는 네. 그 추 장관이 입장을 밝힐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예. 그게 뭐 국민에 대한 당연한 그 예의이자 도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밝히지 않았고 특히 국회에 출석해서 기자들이 묻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네. 아, 이거는 그렇다면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다면은 오늘 오후에라도 그 추미애 장관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고 그게 특별검사든 특임검사든 아니면 동부지검이든 아니면 다른 그 지방청이든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옳다고 보고 만약에 추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이른바 검찰개혁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을 그 제어하면서 어떤 그 검찰을 장악하는 어떤 그 공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임명된 이낙연 대표가 당정 간의 관계, 당정청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어떤 정부의 기강을 잡는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사과를 하도록 또는 아까 김경진 그 의원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어떤 저 추미애 장관이 국민 앞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덕적 정당성을 많이 상실한 건 사실입니다. 예. 거취를 포함해서 만약에 추 장관이 오늘 오후까지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당에서 강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분석해봤습니다.